한명회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르시스트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더 강한, 왜냐하면 어몽도 가지는 인간성은 한명회한테는 없어요.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두 개는 양심, 그다음에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사연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영화, 드라마, 소설 속 인물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찾아보는 감정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영화가 있는데요. 네, 오늘 돋보기를 들이댈 인물이 아주 핫한 인물이라고 좀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요즘 네. 분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네, 어떤 분에게 감정 돋보기를 들이대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아주 핫한 영화죠. 또 N차 관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의 인물들입니다.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좀 늦게 보긴 했는데요. 이 영화가 뭐 보니까 1660만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사실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삼촌인 수양대군한테 왕의 자리를 뺏기고 유배를 가게 되는 어린왕 이홍희, 저희는 단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홍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정치적 계략으로 단종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를 고립시키는 한명회, 먹고 살기 힘든 그 마을 부흥을 위해서 청룡포를 최고의 유배지로 홍보하고 그 단종을 적극 유치하는 어몽도,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단종이 죽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한 영화가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네, 근데 저도 영화를 봤는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사실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저는 약간 소름 끼친다. 약간 이러면서 봤던 게 그 어몽도 아들이 태산인데요. 그 태산이 그 단종, 그러니까 이홍희한테 갔다가 관나에 붙들려가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생각나요. 이제 갔다며 관나에 붙들려가서 곤장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몽도가 막 가서 자기 불찰이니까 자기를 벌해달라, 풀어달라라고 하는데 뭐 100대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대를 맞으면 이제 뭐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자기를 벌해달라고 하면서 어몽도가 막 엎드려서 빌어요. 그거를 사실 저 옆방에서 한명회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을 때 단종이 이제 그 자기가 어쨌든 아끼던 태산이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옵니다. 오잖아요. 와서 당장 풀어줘라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한명회가 아주 보란 듯이 촥 치면서 죽을 때까지 매질하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그 잔혹한 눈빛, 막 여기 눈꼬리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매질하라 하면서 자기의 그 권위와 그 단종의 무력감, 넌 지금 네가 왕 아니야, 약간 이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 좀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그 장면에서 사람이 참 저렇게까지 물론 영화적 장면이긴 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가장 뭐랄까 비극적인 장면이면서 물론 그 뒤에 또 죽음에 얽힌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서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좀 돋았어요. 나의 파워와 상대의 무력감을 극명하게 대비시켜가지고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을 굴욕감을 주는 이상의 아주 잔혹한 방식이었죠.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게 주제가 키워드가 나르시시스트인데 한명회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스트에 딱 맞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저는 나르시스트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더 강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권력형 빌런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르시스트 성향도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그의 이제 행위라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지나친 이 권력에 대한 화신욕을 갖는 걸 보면은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여겨졌어요.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나 딱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건 둘 다 공감 능력 제로. 그럼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명의 여러 가지 면모들 중에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면모들 중에서 어떤 점이 좀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좀 있고 어떤 면은 좀 사이코패스적인 면모에 가까운지 혹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나요? 구분이 저는 좀 되는 게 일단 나르시스트는 내가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명회가 보여주는 거대 자기.
지나친 몸도 거대합니다. 눈도 이렇게 쭉 찢어지고 네네. 몸도 거대한데 이 거대자기. 근데 이 거대자기라는 게 이제 어떤 생각까지 이 사람이 가고 있냐면 왕을 만든 사람이 나다. 아하.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게 나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의 성향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꼽아보면 나르스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특권의식이 있어요. 특권의식, 그렇죠. 그래서 왕족조차 방해가 된다면 제거할 그 권력이 명분이 나에게 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단적인 특징이 나르시스트로 좀 보였고요. 또 하나는 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건 일단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타인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도구화. 정점에 있으면서 왕족조차 능멸하는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사회적 가면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감히 니들이 나한테 개겨? 막 이러면서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장면에서는 뭐랄까 위압감, 침착함, 냉정함, 냉혹함이라는 특징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회적 가면을 굉장히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갈라지는 단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 아마 진짜 환명하의 그 인물 특징은 어땠을지 뭐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을 잘 만들었다. 나르적 성향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왕을 만든 남자가 나다. 약간 이게 그쵸, 이제 그쵸. 한명회라면 사실 그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해 놓은 게 어몽도인데요. 어몽도는 그 왕과 사는 남자이지만 어쨌든 어몽도는 어떤 사람으로 좀 보이셨나요? 정말 그 영화 속에서 어몽도가 이 영화를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어몽도를 생각했을 때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일 것 같아서 이 장면이 좀 남는데, 마지막에 이제 단종이 나는 저들이 내린 사약을 받고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줄을 잡아당겨 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줄을 잡아당기는 그 장면, 그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마지막에 이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한 그 시신, 이제 물에 던져진 시신이 떠내려올 때 이제 그만 갑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건져 올리는 그 장면이 사실 저는 제일 좀 인상적이고 가슴 아프고 그랬던 그쵸.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왕을 만든 남자, 왕과 사는 남자,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몽도라는 인물은 한명회의 대척점에 서 있는 네. 인물이고, 어떻게 그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인간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몽도가 지닌 인간성은 한명회한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명회한테는 없지만 어몽도한테 있는 것을 꼽으라면 저는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성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양심, 그다음에 공감 능력. 우리가 보통 인간성을 갖고 살아가죠. 그죠? 양심, 그쵸. 어느 그냥 평균에서 그냥 이렇게 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내가 좀 잘못했을 때는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라고 반성하는 그런 양심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양심이 돌아가는 기제가 일단 없고요. 반면에 이 어몽도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인간적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거나 또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양심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인간이다. 근데 그 양심은 사실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 자신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타인에 대한 공감을 말할 때 그 어린 왕이 처했던 그 상황을 마치 자기의 상황으로 대입을 하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또 부자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 뛰어난 공감 능력. 만약에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어몽도라는 인물이 그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가 인기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대척점에 나르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그 한명회와 그 대척점에 있는 어몽도를 살펴봤지만 사실은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용이잖아요. 그렇죠. 단종 이용이. 좀 그 이용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되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그쵸. 보여지는 거니까. 이용이 했을 때 제일 약간 마음에 남는 장면은 물론 그 호랑이 CG, 네, 그 엄청 강렬한 호랑이 CG, 그거는 약간 이러면서 이제 화를 어쩔 쏘는 수가 없다, 그거는. 그 장면도 뭐 좋았지만 이제 눈빛이 갑자기 확 바뀌니까요. 근데 그 장면도 좋았지만 저는 제일 마음이 좋았던 건 그 이제 나중에 밥을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먹잖아요. 먹을 때 그 다슬기국을 먹으면서 이거는 어디서 누가 끓인 거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를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산딸기를 해준 사람이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그 장면이 너무 인간적이기도 맞아요. 하고 가슴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곱했겠구나. 사람이 곱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용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용이는 자기를 잃어버렸다가,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꺾였다가 자기 주체성을 회복해가는 인물이라고 보이고요. 그거는 결국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고 와도 우리답게 살지 못하거나 진짜 큰 일을 겪으면 입맛부터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게 입맛인데 입맛이 떨어지면 진짜 큰일이다. 우리 매번 겪는 일이잖아요. 입맛이 죽어도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의 온기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권위를 스스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이용이라는 인물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이가 비록 폐위된 왕이었지만 진짜 왕으로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 그런 자기결정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자기결정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다. 그거를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답게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 그리고 백성 하나하나를 보살피는 마음이 되잖아요. 심지어 이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 한 인간으로서 인간성도 품위를 잃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을 다하고 도리를 다했던 인물이 아닐까. 근데 만약에 저는 단종이 도리만 다했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정을 쏟아부은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죽게는 됐었을 것 같아요. 한명회가 그냥 죽지 않았을 거고 그 시대 흐름상. 근데 그래도 그 마을에서 잠시라도 이게 극적 상상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과 직접 맞닿는 경험을 하고 그들에게 정말 애정을 품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다는 거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면서 봤었어요. 그죠. 안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물 영화 속의 단종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애절하게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펼쳐진 인간적인 행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살짝 그 점에서 세종의 DNA가 보여지더라고요. 왕조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죠. 결국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참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니까는 과연 여기 우리 그 돋보기에서도 좀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삶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찾아본다면 저는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한 명에게 끌리세요?
No. 무서워요. 그럼 뭐 금성대군에게 끌리시나요? 네, 끌립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죠.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잘생겼기 때문에 네. 끌리는 거. 네, 그것도 한 매력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어몽도를 얘기하고 이홍희를 얘기하고 금성 그 대군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에 우리가 분명히 끌린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게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고 양심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끌린다라는 얘기는 그럼 나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리언님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같으세요? 예전에는 좋은 사람을 이게 이제 뭔가 세뇌를 받으며 자라와서 우리가 착한 사람 이꼴 좋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사람은 저는 좀 잘 공감해주고 솔직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진정성을 가진 네, 사람. 맞아요.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그 선악 구별이라는 그 좋다 나쁨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진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우리가 이 영화에서 좋아했던 인물들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 이 영화는 인간답게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 그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나르시스트나 사이코패스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걸 고민하는데 언제나 다시 본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인간성을 지킨다는 거, 자기답다라는 거, 결국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양심, 그다음에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또 영화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르시스트를 주제로 사연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 속 인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그 상사 이야기를 들으며 불끈불끈 하다가 나르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왕사남을 볼 때 이거를 이 키워드랑 이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그렇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면모와 사이코패스 면모가 다 같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는 될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있나, 난 내 양심을 지키고 살고 있나,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저한테 의외로 또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봤고요. 나르시스트의 비난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를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좀 돌보는 시간이 또 이 영상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 안녕. 하나씨,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 너 뭐냐?